저도 발췌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은요, 저와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분이시고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독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당의 탄핵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노동 현장을 쫓아다녔던 마크롱, 현장형 정치 사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보수의 혁신과 통합인데 제가 맡은 부분은 보수의 혁신 과제입니다. 저는 일단 주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보수는 죽었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가 없는데 뭘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혁신하려는 의지는 둘째치고요.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 종말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는 인물에 종속된 국민의힘의 이권 카르텔이 있습니다. 제가 보수의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책임한 보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부분은 한둘이 아닙니다만 제가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바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처하는 자세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역정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것은 꼭 법적인 처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 법적인 잘못, 절차상 하자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치적인 도의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보수고 책임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책임의 준엄함을 잃으면 국민이 보수를 지지할 이유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제가 또 이태원 참사 2주기였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보수가 있는데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책임과 혁신의 가치를 잃었고요. 또 결국 보수를 철저히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20대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댓글 자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발언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보수 종말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는 논리와 과학, 합리성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갑자기 그것을 5,000명으로 늘리는 무지막지한 일의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의사가 부족하다, 응급실 뺑뺑이 돈다, 의사들 혼내줘야 된다, 그런 감정적인 선동 말고 뭘 했단 말입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성과를 이뤄나가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원 확대를 발표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는 둘째치고 교수진, 강의실, 실습 자재 어떠한 준비도 없이 숫자만 달랑 늘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대책 없고 감성적인 보수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를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보수를 능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무능력, 무개념 보수를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정부와 긴축 재정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 예가 바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과학계의 반발이 컸고요. 총선이 다가오자 다시 예산을 복구하고 늘렸는데 이번에는 늘어난 예산에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수답습니까? 애초에 원칙도 없고 또 국가 재정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긴축 재정 한다면서 대책 없이 세금까지 줄여놔서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식,
세수 펑크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외환위기에 쓰여야 할 외평기금,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주택기금 모두 꺼내서 구멍난 예산을 메꾸느라고 급급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IMF 사태 같은 외환위기 상황이 오면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더니 대통령실에 3실장 7수석 또 모자라서 특보 자리 자꾸 늘리는 건 또 뭡니까? 국가안보실에 3차장까지 생겼고 수석 비서관 벌써 10명입니다. 그토록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규모로 되돌아왔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보수도 아닙니다. 무책임, 무능력, 무개념, 무대책, 가짜 보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 줄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나오게 된 이유는 국힘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생명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혁신입니다. 책임지고 혁신하라는 자세가 도통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저 권력자에게 줄 서서 다음 선거에 공천받고 선거에 떨어지면은 공기업 이사 자리 하나 얻으면 된다는 식의 철저한 이익 카르텔 여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리보다 나쁜데 왜 우리만 갖고 이러냐라고 말하시는데요. 그런 말을 입에 닫고 있는 정당이 진짜 정당이겠습니까? 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된다라는 사고방식, 전형적인 좌파의 사고회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도 아니고 좌파 정당, 아무런 개념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회 앞에 독한 소리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으시면서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식하지 않곤 혁신 불가능하고 이미 보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 같은 사람의 독한 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선거에서 여러 번 심판받고도 그게 심판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구제불능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새로운 배 만들고 있고요. 제가 그 배의 선장 역할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캡틴 허 저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이은 일정이 있어서 오늘 토론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는 점 정말 죄송하고 참석하신 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그리 많은 말씀 나누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허락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뜻깊은 토론회 되길 기대하면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윤상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